자, 대수 첫 시간인데 대수 뭐 나가는지만 간단히 확인해보고 왜 대수 나가니까 기분 좋아졌어? 자, 우리 대수에서 뭐 나가는지만 간단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2 마지막에 함수의 개념에서 뭐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 함수에서 좀 확장해서 유리식과 무리식 이러고 확장을 했잖아요. 이제 더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거야. 처음에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 지수법칙의 지수예요.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배우기 전에 이거에서 지수법칙을 좀 더 확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에서만 지수법칙을 사용했다면 얘네들 이제 유리수일 때 우리 실수일 때도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수를 배우고 로그함수 배우기 전에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프 확인하고 계산도 할 거예요.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나면 삼각함수도 할 겁니다. 우리 삼각비로서도 움직이는 모양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삼각함수 배우고 그래프 표현 방법 배우고 계산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수열인데 그냥 수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 그래. 수열까지 배우는 걸로 대수가 끝나요.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2달 동안 나가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수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준비됐나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중학교 때 지수법칙에 A의 N제곱이라 했던 거, A는 뭐였어? A는 뭐라고 불렀어? 미치라고 불렀죠. 그리고 N은 지수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법칙을 하면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적혀있는 것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 근데 이제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지수에 정수가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를 우리가 정수로 확장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을 해볼 거야. 그거를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대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되니? A의 M제곱이 무슨 뜻이었어? A가 M번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었고요. 이거 그냥 복습이야 얘들아. 겁먹지 않아도 돼.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제곱을 N번 곱했다는 거니까 A의 M N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죠? 또 이거 복습이니까 A의 AB의 N제곱은 분배하는 형식을 통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형식으로 나오고 3번과 동일하게 4번도 분수가 있어도 분모분자에 똑같이 제곱이 분배가 되는 형식이 되겠다. 자, 5번 나누기 할 때 우리가 이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죠. 이 M이 N보다 클 때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십니까? 곱했을 때가 더해지는 형식이 되니까 나눴을 때는 빼지는 형식이 됐었죠. 이거 그거잖아. 위에 A가 이게 M개 있고 아래에 N개 있으니까 이거 약분되면 위에는 M개에서 N개를 뺀 것만 남는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또 M과 N이 동일할 때는 나눴을 때 뭘로 나오나요? 똑같은 거 나누면 0입니까? 1이 되죠? 이거 복습하니까 너무 지루하니? 얘들아? 자, 그리고 N이 나눠지는 숫자의 지수가 더 클 때는 여기 분모에 있는 A의 개수가 더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모에 더 많이 남는 거니까 A의 N-M분의 1로 표현을 했었다. 그죠? 중학교 때. 자, 근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확장할 거냐? 일단은 이번 단어는 거듭 제곱 근이야. 단원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곱근이 뭐야? 어떤 a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x 값을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곱을 여러 가지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한 걸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듭 제곱근은 뜻이 이거 근이 중요한 거야. 거듭 제곱해서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그 근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이거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자, 4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4의 제곱근이 뭐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얘들아.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 근이니까 얘를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x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치? 이 말뜻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x제곱이 4니까 x는 뭐와 뭐가 나오나요?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다, 그치?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곱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말의 뜻이 뭐야? 몇 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내가 x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치?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얘도 근이니까 x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찾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연필 샤프 쳐보고 있어 지금? 너 집중하고 있어? 아니 다 들었어요. 초반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는 뒤에는 계산은 쉬워. 개념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거 인수분해 공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수분해 공식. 자, 얘들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었니? 중학교 내용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였었죠.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뭐였니? 아, 플러스로 할까? a 플러스, 그치. a 인수분해요 이거. 곱셈공식 변형 아니야. a 플러스 b 곱하기 시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었죠. 그치? 그리고 여기 부호가 바뀌면 여기도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이걸 복부호 동순이라고 해요. 복부호 동순이라고 해. 이거 기억하면서 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다. 이거 오메가 나온다. 그치? 왜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오메가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아래다 잠시 써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네들을 만족하는 x 값이 세제곱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계산 안 해도. 그치? 은별아? 너 왜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게 뜨고 있어? 자꾸 그렇게 자, 집중하세요. 이거 초반 개념이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서 x값 하나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시겠죠? 이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니?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2a분의 마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우리 이거 그래서 허근 나오는 걸 오메가라고 칭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써봅시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가지 예시만 들어봤는데 야, 제곱근은 그러면 몇 개가 나왔어? 우리가 항상? 2개가 나오죠. 우리가 복소수로 확장하면서까지 하면 이제 판별식이 어떻게 되든 항상 2개의 제곱근을 가졌었잖아. 세제곱근은 그럼 몇 개의 근이 나와요? 3개가 나오겠죠.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야, 세제곱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오겠죠. 그치? 자, 여기 2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3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
81에 4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거 4제곱근 구하려면 어떻게 식을 써줘야 된다고? 4번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를 구하는 거니까 x 4제곱이 81이다를 써주고 이 친구를 인수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 또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x제곱 플러스 9와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 3 마이너스 3 3i 마이너스 3i 총 4개가 나오시겠죠. 그치? 4제곱근이니까 4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제곱근은 이거 2를 어떻게 표현을 했어? 사실 2가 4에다가 루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루트 4로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이 친구 루트 4잖아.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루트 4의 9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우리가 이 친구의 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호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 친구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해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위에 세제곱근이라는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 기호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라는 기호예요. 말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3은 뭐라고 표현하겠어? 4제곱근 8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해? 4 루트 8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이거 4제곱근 81에서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4하고 루트 8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호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기호는 실근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허근이 친구들을 우리 이렇게 제곱근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면 이 표현된 숫자는 무조건 실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기호로서 표현하는 제곱근, 세제곱, 거듭 제곱근은 실근일 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4제곱근까지 어떤 제곱근을 표현할 때 뭔가 방정식으로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리고 4제곱근은 4개, 3개, 2개의 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갖는다까지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4개, 3개, 2개가 아니라 4제곱근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니? 자, 일단은 여기 써볼게. 기호는 실수에만 적용. 색깔 나와라. 자, 실근일 때만 다 중요한 뭐라 해야 돼? 다시 이걸 따라서 우리가 실수 A의 n 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nth A가 된다. 근데 다시 실수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생긴다고? n개가 생긴다고요. 근데 그 n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n개 중에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허근도 있고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허수가 있고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허수랑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실근이라는 거는 공통수학 1에서 뭐였어요? 좌표평면상에서 뭐였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였죠? 기억나니? 너 왜 책 닫고 있어? 아니, 책에 지금 화면 보면 되는데 아무튼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통수학 1, 2 하면서 많이 했던 거야. 잠깐만. 자,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끌고 오면 좌표평면상에서 교점의 x 좌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거듭제곱근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친구들을 그래프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예시 3개 했었죠. 2개만 해볼 건데 사이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한다 했었어? x제곱은 4였죠? 그럼 이거 중학교 내용이야. 우리 이거를 y는 x제곱과 y는 4와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시자고. 자, 그러면 x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고요. y는 4는 x축의 평행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니? 2개가 생기죠? 이 교점에 해당하는 이 x 좌표를 우리가 제곱근 중에 실근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이걸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4였죠? 이거 루트 4,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루트를 썼지만 이 루트 안쪽에는 2라는 숫자가 생략돼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x세제곱 이거 봐봐.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에서 실수의 개수를 그래프상으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지금 제곱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x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요렇게 뭔가 이차함수에서 뭔가 반대를 잘라서 x축 대칭하는 형태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y는 x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1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되니? 그럼 이 친구들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x세제곱이 이렇게 생겨요. 원점을 지나고 이게 y는 x세제곱이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생기겠지요. 그럼 이때 이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제곱근,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겠죠? 거듭제곱근 중에 실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봐봐. 얘를 마이너스 1이라 표시하고 이 친구를 루트 써가지고 표현하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교점이 딱 하나가 생기니까 제 거듭제곱근이 하나다 이게 아니라 거듭제곱근은 2개, 3개인데 좌표평면상에서 교점이 2개니까 실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니까 실수가 하나, 뭐 허수가 2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이거 그냥 암산도 되잖아 사실은. 뿔마 3i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야? 모와 모의 교점을 찾아보면 돼. y는 x제곱 제곱근이니까 그치?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9 사이에 교점의 x좌표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제곱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점이 없네. 그럼 거듭제곱근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을 방정식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야 졸린다. 실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들아. 자, x제곱, x4제곱, x6제곱, x8제곱처럼 지수가 짝수일 때는 다 저 이차함수 볼록한 모양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똑같아. 폭의 차이인 거지 다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요. 이해되니? 그냥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지 항상 거듭적으로 표현돼요. 당연하잖아. 야, 짝수 곱하면 음수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양수 올라가잖아. 또 x 세제곱, x 다섯 제곱, x 일곱 제곱처럼 지수가 홀수인 이런 식에서는 지수가 홀수인 이 그래프는 세제곱처럼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짝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홀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시로만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숫자든 그러면 제곱근에서는 실수가 몇 개, 뭐 세제곱근에서는 실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y는 4지만 만약 얘가 0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가 있을 때는 이 그래프에서 얘를 0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가 되시겠다. 또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이걸 아래로 내려주시면 교점이 안 생기죠? 제곱근은 항상 2개일 텐데 실수가 될 때는 교점 2개, 하나, 0개 순으로 이렇게 달라지겠다. 숫자의 양수, 음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겠다 생각이 되시고요. 또 봐봐. 지수가 홀수일 때는 내가 이 숫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항상 교점이 몇 개야? 어떻게 봐라?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있었네. 잠깐만. 여기 표가 있긴 한데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자, n이 짝수일 때 만약 우리가 A의 땡땡땡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의 생각을 했을 때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때는 실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양수일 때는 2개가 되겠죠. 그 친구들 우리가 n 루트 a와 n 마이너스 n 루트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고 a가 0이면 몇 개가 되겠어? 여기 하나가 되시겠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는 하나인데 0이 되겠다. 또 만약 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인데 음수다. 사실 정의가 되진 않지만 음수다 하면 0개가 되시겠죠. 그치? 0개래. 없다 해야 되는데. 자, 없다. 그리고 자, 홀수일 때는 숫자가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몇 개가 생긴다고요? 하나가 생긴다고.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생기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n 루트 a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0은 0이죠. 자, 지금까지 좀 이해되시니?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잠깐. 어렵나요? 자, 지금 했던 거 잠깐만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아유, 졸려라. 야, 너네 오늘 학교 갔다 온 거야? 오늘 학교에서 영화를 봤으면서 왜 이렇게 졸려? 응? 영화 안 봤어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면 좀 기대되지 않니? 두근거리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거야. 지금 완전 야, 공통수학 2도 처음 내용이 제일 쉽잖아. 너네 오늘 한 거 엄청 쉬웠잖아. 그렇지? 이게 그나마 쉬운 거야.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은 지수에 뭐만 들어갔었어? 자연수만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을 지금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배우는 거고, 거듭 제곱근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단 이거를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서 인수분해를 해준다 얘기했죠? 근데
세제곱근, 네제곱근은 항상 뭐 제곱근은 거듭 제곱근은 3개, 4개가 생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 중에 7근을 구하기 때문에 7근 좌표평면상에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 제곱 짝수일 때, 지수가 짝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형식이고 지수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미끄럼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숫자 a의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실수의 개수가 달라진다.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2개의 제곱근 실근이 가지고 실근의 제곱근 값이 나오고 0일 때는 0,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하나 이렇게 가진다까지가 지금 30분 동안 얘기한 내용이에요. 괜찮?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성질 자, 책에 있는 예시를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7의 세 제곱근 중 이거 양산도 돼. 실수인 거 뭘까요? 암산도 되고 우리가 실제로 식을 써도 돼. 암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암산되면 암산하시면 되고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 뭐 어떻게 식을 세워준다고? 이거 세제곱근이 무슨 뜻이야? 세제곱을 해서 27이 되는 근이다. 근. 세제곱해서 27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근이다. 이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아직 설명 안 끝났어, 얘들아. 조금만 참아봐. 우리가 이거 설명하고 쉴게요. 여기서 멈추면 뭘 풀지도 못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듭 제곱근의 개념을 알았잖아. 그럼 이 개념을 통해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확장을 시켜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세제 n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들을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듭 제곱근의 성질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안쪽에 있는 친구들 A랑 B는 다 양수가 되셔야 되겠고요. N은 당연히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죠. 일단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죠. 지금 정수 확장 안 했으니까. 자, 1번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야, 1번을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거 n제곱근 A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말로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몇 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야? 이거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n번 제곱한다는 말이죠. 이거 말장난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숫자가 돼야 돼? 한별아? 다시. 이거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안쪽에 있는 수는. 그걸 실제로 n번 제곱했대.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되겠죠? 그치? 이거 자주 나와요. 얘는 그냥 A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곱근 처음 설명할 때 너희들이랑 3-1을 하진 않았지만 제곱근을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n제곱근 표현도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해서 얘 지금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잖아. 이 친구들을 n제곱근으로 한 대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자, 이거는 좌변을 우리가 n제곱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증명을 옆에다 써볼게. 증명은 한 번만 듣고, 이건 사실 우리가 계속 공식을 연산하는데 쓰기 때문에 증명은 한 번만 듣고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자, 2번 같은 경우 내가 좌변을 n제곱을 시켜볼 거예요. 봐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얘기를 할게. 이거를 n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야, 제곱근 이거 됐을 때 어떻게 분배되는 형식으로 내려가자. 그럼 1번에서 야, n제곱근 a에서 n제곱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양배야, 여기까지만 집중해봐. 여기까지만. 또 n제곱근 b에서 n제곱근 해주면 b가 되시겠죠. 야, 그럼 이거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봐봐. 이 안에 있는 숫자를 n제곱을 해서 ab가 됐대.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 어떤 숫자를 n제곱해서 ab가 된다? n제곱해서 ab가 되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n제곱근 ab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되니? 증명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 루트 표현이 똑같으면 묶어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3번도 2번이랑 똑같이 증명하면 돼서 3번은 바로 해볼게. 분모 분자로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똑같은 문자에 n제곱근 루트 씌워주고 b분의 a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야. 1번이랑 조금 다르죠? 1번은 n제곱근 a를 n제곱근 한 건데 2번은 n제곱근 a를 m제곱근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뭐랑 같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근이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좌변을 내가 n 루트 a의 m제곱을 n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n제곱하고 n제곱하면 두 개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시면 n 루트 a에서 n제곱이 되시겠다. 근데 이거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곱셈이니까. 그치? 교환법칙하고 안에 n제곱근이랑 만나면 그냥 a의 m제곱근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봐. 뜻으로 잡아봐. 이 안에 있는 숫자를 n제곱을 해서 얘가 나왔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n 루트 a의 m제곱으로 표현된다고.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결과만 외우셔도 돼요. 이거 제곱근은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쯤 되니까 이제 시험 대비 하던 게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야, 너무 좋은데? 잠깐만. 자, 기지개 좀 피시고요. 오늘 너희들 피곤했니? 야, 내가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수업 시간이 이렇게 원래 하루에 우리가 하나만 나갔었잖아. 근데 두 개를 나가려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너희들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일단 처음 배우니까 왜? 딴 얘기했지? 저희 평균 95점 넘으면 피자 사주고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쌤? 절대 안. 자,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 그냥 가볍게 듣고 결과만 기억해도 돼요. 우리 어차피 계산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자, 다시 이거 n제곱근 a를 n제곱근 하면 그냥 이거 한 번에 묶어서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묶어줄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 이거 n제곱근은 안쪽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중분으로 안 했었잖아. 옛날에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이중분으로 하는데요. 자, m제곱근 n제곱근 a예요. 의미는 뭐야? m제곱을
m제곱을 해서 n제곱근 a가 되는 숫자를 a를 하는 거죠. 근데 당황하지 말고 이 친구 결과만 먼저 얘기해주면 mn 루트 a가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 뭔가 지수처럼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냥 지수처럼 곱해주면 돼요. 위치만 바뀐 거야. 자, 5번 같은 경우도 m 루트 n 루트 a를 얘는 mn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봐봐. 그러면 이거 문자 두 개 같네? 1번처럼 묶여서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n이 사라지고 n 루트 a에 n제곱만 남네? 근데 또 똑같은 문자니까 a로서 사라지겠죠. 그럼 의미를 잘 생각해봐. 한별아. 손가락에 뭐 금을 발라놨니? 자, 이 숫자를 왜? 이 숫자를 mn제곱해서 a가 됐네? 그러면 이 값은 m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형태만 기억해두세요. 제곱이 왜 진짜 금 발라놨니? 자, 아무튼 mn제곱, m제곱, n제곱,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으면 루트를 묶어줄 수 있다. 이해되나요? 자, 다음 6번째. 우리가 np제곱근 a, np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공약수를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약분한 형태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우리가 n제곱 해주면 바로 나오는데 np 루트 a mp 이 친구를 n제곱을 해주면 np 루트라고 써져 있는 거 5번처럼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만 왼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친구는 n 루트 p 루트 a의 mp가 되시겠네. 이 친구를 전체 n제곱근하면 이 커플이 지금 사라지죠? 안 그래? 그럼 이 친구 커플 사라지면 p 루트 a의 m p 제곱인데 여기 안에도 지금 이 친구 우리가 이 친구는 사실 a의 m 제곱에 p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 p랑 만나가지고 또 루트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마지막에 a의 m 제곱만 남는다. 그럼 이 친구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숫자를 n제곱을 했더니 a의 m제곱이 됐네.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는 n제곱을 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숫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증명 다 대부분 안 들었겠지만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결론이 6가지 기억나시죠? 실제로 문제 이거 보고 쉬어볼게요. 5분밖에 안 지났지? 어때? 개꿀이지? 자, 앞에 봐. 1번. 4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를 4제곱한데 얼마가 나와야 돼? 7? 7이다. 같은 옷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묶어줄 수 있다고요. 32. 32 보니까 뭐야? 32. 2에. 2에 몇 제곱이야? 그치. 얘 2의 5제곱이니까 결론은 2가 된다.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것도 분모분자로 되어 있을 때 옷이 똑같으니까 묶어줄 수 있다. 이거 세제곱근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니? 이거 양수다 얘들아. 양수니까 10이 된다. 이거 즉 세제곱이니까 필요 없겠지만. 자, 4번째. 세제곱근 5를 6제곱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 바깥에 있을 때 이 친구를 안쪽으로 옮겨줄 수 있죠. 잠깐만.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예시가 맞죠? 깜짝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루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똑같은 숫자를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여기 세제곱근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5의 6제곱을
세제곱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5의 6제곱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소라? 5의 제곱. 5의 제곱이야? 아, 그치. 2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세제곱근 사라져서 그냥 정답은 25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냥 3이랑 6이네? 약분해서 제곱만 남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알겠지?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자, 5번째. 루트 세제곱근 729래. 자, 루트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묶어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숫자는 안 써져 있지만 뭐가 지금 생략된 거야? 어떤 숫자가? 2가 생략된 거죠? 이해돼? 왜? 얘들아, 이거 2문제 나왔어.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숫자대로 하는 거 아니고 5번 하는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이거 중요해요. 루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하나의 루트로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 내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얘네 두 개 곱해주면 6이 될 거예요. 6제곱근 729다. 그럼 729는 뭐의 거듭제곱이야? 3의 6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6제곱근 3의 6제곱이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루트를 합쳐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 8제곱근 16이래.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공약수를 약분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 자, 8제곱근 루트 2의 4제곱근이니까 4를 이렇게 약분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뭐만 남아? 루트 2만 남겠죠. 이해되니? 지금 6가지 예제를 이렇게 실제 숫자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좀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뭔가 지수법칙이랑 비슷하죠? 뭔가 같이 있으면 곱해주고 뭔가 약분하고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반응이 시체라서 좀 쉬어야겠는데. 자. 아이고야. 자, 이거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제곱근 125 곱하기 4제곱근 5. 이거 어떻게 표현돼? 일단 루트로, 제곱근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4제곱근 625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거 루트 풀어주면 뭐가 될까? 5가 되겠죠? 그치? 두 번째. 세제곱근 루트 2분의 세제곱근 루트 128. 세제곱근 루트 64죠? 그러면 이거 뭘로 나올까요? 4? 잠깐만, 64가 8제곱이구나. 그쵸? 4로 나오죠? 미안. 4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자, 세 번째. 6제곱근 루트 27의 제곱. 이거 밖에서도 신경 써주고 안에서도 신경 써줘야 돼요. 자, 바깥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6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의 제곱이죠? 3의 세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3의 6제곱이니까 3으로 빠져나오겠죠. 그치?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 세제곱근 루트 64. 이거 어떻게 제곱근 루트 묶어주면 뭐가 돼? 6제곱근 루트 64가 되죠? 그럼 이거 밖으로 빠져나오면 얼마가 돼? 64는 뭐의 6제곱이야? 2가 되겠다. 그치? 다섯 번째. 자, 간단히 하는 거야. 6 곱하기 3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4.
그러면 일단은 얘는 바꿀 거 없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치? 세제곱근 54 밖으로 빠져나갈 거랑 안 빠져나갈 거 봐봐. 54는 뭐 곱하기 뭐야? 소인수분해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세제곱근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봐봐. 근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친구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죠. 그럼 3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에서 세제곱이 사라지니까 3만 나가는 거죠. 이거 우리 제곱근 하는 것처럼 막 3 나가고 3 남아있으면 안 돼요. 3 나가고 세제곱근 루트 2가 되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6 곱하기 세제곱근 2랑 3 곱하기 세제곱근 2죠? 세제곱근 2가 6개 있는 거랑 3개 있는 거랑 빼주면 3 곱하기 3 루트 2가 되겠다. 이제 그냥 3 루트라고 할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해돼야 돼. 알겠지? 그냥 우리가 평소 하던 거에서 숫자만 좀 확장이 된 거야. 자, 네 번째. 여섯 번째. 자, 2 루트 3 루트 36 빼기 3 루트 2 곱하기 3 루트 3. 자, 일단 정리해 줄 거부터 먼저 정리해 줘야겠죠. 얘네 두 개 해주면 뭐가 될까? 세제곱근 루트 6이 되겠죠? 그렇지. 3 루트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루트 두 개 묶여있네. 그러면 2 곱하기 6제곱근 루트 36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36이라는 거는 뭐의 제곱이에요? 6의 제곱이지? 자, 봐봐. 2, 6제곱근 6의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6. 자, 이렇게 6이랑 2가 있어. 이거 뭔가 공약수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두 개 나눠주시면 뭐가 돼? 세제곱근이 되죠? 자, 정리해주면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6에서 세제곱근 루트 6을 빼준다. 결론은 세제곱근 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실제로 숫자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기존의 내용에서 조금만 확장을 한 거야. 자, 라스트. 자, 일곱 번째. 세제곱근 189 마이너스 3루트 40. 자, 여기 일단 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줘 봅시다. 여기 분수는 뭐로 바뀔까? 세제곱근 7이 되겠죠. 그치? 자, 189도 뭐 곱하기 뭐로 생각해 보면 되겠어? 9 곱하기 21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세제곱근 3의 1, 2, 3 곱하기 7에다가 7의 세제곱근을 빼준다. 이거 밖으로 빠져나갈 때 뭘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냥 3으로 빠져나간다고. 그치? 결국 3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7 마이너스 세제곱근 7 따라서 2의 세제곱근 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개념 체크만 조금 풀어봅시다. 얘들아, 15쪽 펴볼래요? 15쪽.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개념 체크를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조금 한 10분 정도? 10분은 아니고 한 7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기 1, 2, 3번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자, 봅시다. 하나씩 봐봅시다. 이거 암산이 되면 암산하셔도 되고 모르면 방정식 세워도 되고. 세 마이너스 125. 마지막 하고 싶구나. 자, 그치.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의 뜻이 뭐라고? 몇 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를 얘기를 한다 했죠. 뭐 이건 암산으로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도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암산을 했는데 이거 더 있나? 궁금할 때면 그래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렇게 돼가지고 하나 생기겠구나. 그러면 하나 딱 하는 거 맞네.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256의 4제곱근. 자, 이것도 암산이 가능하시면 암산을 하시고 모르겠으면 x 4제곱은 256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126 위에 이렇게 두 개 생기겠네. 그쵸? 256 이거 4 4죠? 4랑 마이너스 4가 생기겠다. 두 개. 그쵸?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4를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암산을 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다 했을 때는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이제 수에 좀 감각이 있으면 바로바로 암산이 되겠다. 3번 곱해서 제곱해서 0.008이 나오는 숫자 0.2 맞죠? 네. 자, 아까 했던 거네요. 아까 언제 했지? 왜 내 기억이 있지? 아무튼 4번 곱해서 625가 되는 숫자 이거 5다. 그치? 야, 봐봐. 근데 아까 전에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얘는 5밖에 안 돼요. 야,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 차이 있었죠? 그치? 야, A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어? 뿔마 루트 A가 있었고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 자체를 얘기하는 수라 그랬죠?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야. 알겠니? 이거 가지고 625 4제곱해서 2개 나오네? 뿔마 이거 안 돼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4제곱근 625가 돼야 돼. 알겠니? 그래서 얘는 5 하나만 써준다. 얘가 숫자 하나니까. 그치? 이해됐니?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0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간단히 하시오. 운미분계 똑같네. 이거 그냥 4제곱근으로 묶어줘서 4 곱하기 32를 8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16의 4제곱근이니까 얘는 딱 2가 되시겠다. 그치? 색깔 바꿔야지. 자, 두 번째 오른쪽 바깥에 있어도 어랑곳하지 않고 7의 8제곱으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이거 그냥 4랑 8이니까 약분하는 형식으로 7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괜찮아? 다시. 8제곱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7의 8제곱이고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렇게 되겠죠. 49의 4제곱이니까 49로 튀어나온다. 자, 세 번째. 이거 이제 보자마자 얼마야? 3이죠. 그치? 얘는, 이거 이중근호 그냥 4제곱근으로 생각을 해버려야겠다. 결국 3 곱하기 2가 됨으로써 6이다. 맞나요? 얘가 3으로 나오고 얘가 2로 나오셔야 돼. 틀렸으면 같이 고쳐보시고요. 자, 네 번째. 입고 있는 옷이 다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어. 적절하게 바꿔줘야겠죠. 9랑 6이랑 이렇게 내가 바꿔볼게요. 이거 세제곱근 5의 제곱 곱하기 얘도 바꿔볼게요. 세제곱근 5. 결국 이제 옷이 똑같아졌으니까 얘는 한 번에 묶어줄 수 있겠다. 원래 마지막은 5로 나오셔야 돼요.
좀 어렵죠, 처음에. 계산만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확장하면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그냥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대로만 계산하면 되거든. 괜찮니? 자, 지금 대표 예제가 2개가 있는데 2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대표 예제를 나가면 진도를 못 나가고 진도를 나가면 대표 예제를 다 풀어야 되고. 자, 주의해야 될 점. 자, 주의. 자, 얘들아, 4제곱근 2의 4제곱근이 얼마야? 잘 송 안 보이구나. 이거 얼마니? 2죠? 야,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야? 자, 우리가 여기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이 친구는 그냥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없을까?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루트 안에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를 양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부터 거듭제곱의 성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제에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일단은 예제 1, 2번을 그냥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잠깐만. 이거는 개념 옳은 거 모르는 거니까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옳은 거 고르시오. 야, 칠판 봐봐, 얘들아. 정답 아래 다 있으니까 칠판 봐봐.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5x.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세제곱근의 개수는 항상 몇 개야? 3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게 하나, 3인뿐인 거죠. 그치?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없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실수인 거. 4제곱근일 때 루트 안에 음수일 때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그래프를 생각해 봤대. 이거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 중에 하나이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 방정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이거, 야, 그러면 4의 4제곱근을 찾는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 x 4제곱은 4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4개 나오겠다. 불마 2랑 불마 루트 2i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귀찮으니까 이거 4제곱 해볼 거야. 이래도 되고요. 그죠? 맞고요.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하나다. 그래프 생각해봐.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실수 개수 몇 개일까? 하나. 맞죠? 자, 이거 차이 있죠? 81의 4제곱근이랑 4제곱근 81은 다른 거죠. 4제곱근 81은 3이다? 맞죠? 그치? 81의 4제곱근은 4개 나오고 그 중에 실수가 3, 마 3 이거고 4제곱근 81은 그냥 숫자 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니은, 디귿, 리을, 리은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일단은 이건 정의 문제고 바로 예제 2번을 얘기를 해줄게. 봐봐. 이것도 연습하는 거야. 같이 봐봐.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을 해야 돼요. 바로 나왔죠.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6으로 튀어나와야 되나?
그치?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 사랑 만나서 사라지겠네? 이 성질을 사용하려면 루트 안에 숫자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4 4제곱근 6의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자, 그럼 얘는 6이 되고 얘는요 6제곱근 64니까 2 되는 거 맞죠? 6 더하기 2는 8이니까 1번 틀리겠네?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2번에 옷이 똑같네요. 그쵸? 옷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준다고? 다 묶어주신다고요. 2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으로써 안쪽에 있는 숫자가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와? 멍때리고 있지 지금. 얼마가 나와? 2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응?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멍을 때리는 건지 이게 아는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2의 제곱만 빠져나오죠? 맞니? 그쵸? 그러게요. 얘들아, 얘는 옷이 다르네? 그럼 옷이 다르면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3 곱하기 6제곱근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거 옷 맞춰주려면 6을 뭔가 약분하는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으로서 이거 안에 거 곱해주면 3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3이 되시겠다. 그치? 4번을 바로 해볼게요. 4번 옷이 똑같네 얘들아. 얘네 둘 먼저 계산해보면 되겠죠? 아 느리네. 그치? 얘네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루트를 하나 묶어주고 2의 7제곱 분의 54는 뭐야?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약분할 거 다 약분해주면 세제곱근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분모는 뭐가 되고 분자는 뭐가 돼? 분모는 2의 세제곱이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배해주는 식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봅시다. 이거랑 이거잖아. 그치? 그럼 빠져나갈 때 분모는 2의 제곱으로 나오고 분자는 3으로 나온다.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번까지 틀리네. 자, 그럼 5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봐봐. 이것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자, 이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7의 4제곱을 3번 곱해서 7의 4제곱이 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 6제곱근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7의 제곱 맞지?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옷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줄까? 맞춰줘야겠죠? 그치? 얘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7의 4제곱근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우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 야, 봐봐. 이거 여기도 중요. 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봐봐. 3 세제곱근이야.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죠. 우리 제곱근은 제곱일 때 빠져나갔으니까 세제곱근은 3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네 3개 빠져나가면 4제곱 중에 남는 거 뭐가 있어? 7 하나 있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건 7 하나만 생긴다. 이 친구는 7 곱하기 세제곱근 7이 된다. 이거 바뀌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7에서 1 빼니까 6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된다. 자, 지금 개념이랑 계산하는 거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 거야.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이게 뒤에 거는 쉬우니까. 이거 집에서 풀어오는데 여기는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처음 보면 이게 뭐야 하는데 우리 배운 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알겠지? 좀 별로잖아, 그치? 자,
자, 다시 조금만 더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한별아, 선생님이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잘 때 어떻게 잤냐면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딱 내 중학생 때 모습이었어. 힘들죠? 여기까지만 할게. 네, 그냥 확장인데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자연수 때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여기 이거 1, 2, 3, 4, 5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얘를 정수, 유리수 더 나가서 실수로 확장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장을 해도 1, 2, 3, 4, 5가 적용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약속이 필요해요. 자, 지수가 0일 때를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 지수가 0일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얘들아. A의 0제곱이 얼마야? 1이라고 중학교 때 미리 알고는 있었죠. 그치?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수 법칙 중에 자연수에서 사용됐던 지수 법칙 중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했었니? A의 m 플러스 n이었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m 자리에다가 0을 넣어볼 거야. 이 친구 0 넣어볼게. 봐봐.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 A의 n 플러스 0이니까 n이 되겠죠? 그러면 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다는 말은 A의 0제곱이 뭐라는 말이 되겠어? 1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지수가 0이 아니라 음의 정수 마이너스 n일 때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n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 A의 0제곱이 되죠. 근데 A의 0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확인했어? 1이라고 확인했죠. 자, 잘 생각해봐. A의 n제곱이랑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역수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의 역수니까 A의 n분의 1이 되시겠죠. 그치? 자, 이제 앞으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려보고 이 친구 A의 n제곱의 역수구나. A의 n제곱의 역수구나. 그러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숫자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니야. 봐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2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거야. 8분의 1이에요. 아시겠니? 자, 이렇게 지수의 0이랑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해도 우리가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수가 들어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더 확장을 해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자, 4의 0제곱 얼마? 1. 마이너스 3의 0제곱? 1. 자, 봐봐.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 지수에 음수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거 25의 역수구나. 이해돼? 마이너스 붙는다고 음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다시 25의 역수구나. 25분의 1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뭐야? 2분의 1의 역수네? 2분의 1의 역수 뭐? 2가 되시겠다. 어렵지 않죠? 지수에 음수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봐봐. 우리 이거 나누기 됐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결국 이거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25분의 1이 된다. 두 번째, 밑이 같네요. 곱하기네.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 더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이거 16분의 1이죠. 그치? 세 번째, 이거 3의 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면 3의 몇 제곱이 되니? 3의 몇 제곱이 돼요? 그치?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 9분의 1이 되죠. 시작 괜찮아? 네. 자, 이것도 봐봐. 우리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그냥 곱해줬었죠? 이거 그냥 3의 제곱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얘도 3의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64분의 1이 되신다. 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친구도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이거 2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그럼 결국 2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 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는데 바뀌는 건 뭐야? 바뀌는 거 아니라 새로 배운 게 뭐야?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 취급을 해준다. 알겠죠?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 취급.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건 얘기를 해야겠죠? 지수가 0일 때는 A는 당연히 밑은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를 대표하는 그게 뭐야? 그 분수죠. 그치? 지수에 분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자, A에 n분의 N이라 할까? n분의 N이라 할게요. 자, n분의 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지수 법칙 중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은 뭐야? A의 mn제곱이죠? 그치? 이거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m 자리에 n분의 m을 넣어보는 거야. 자, 봐봐. A에 n분의 m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서 이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해주면 되잖아. 안 그래? 이거 곱해주면 뭐야? n 곱하기 n분의 m이니까 A의 m제곱이죠? 근데 아까 전처럼 이 숫자를 n제곱 했는데 얘가 됐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봐봐. 그러면 이 분수 A의 n분의 m이라는 친구는 거듭제곱 표현으로서 네, 이거 분필이 별로네. 거듭제곱 표현으로서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부터 거듭제곱근의 계산이 나올 때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지수 유리수로 바꿔주고 생각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봐봐. 이거 3분의 2면 분모가 밖으로 빠진다 생각하면 돼. 이거 세제곱근 루트 27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건 9겠죠? 그쵸? 얘도 봐봐. 마이너스 지금 하지 말까? 지금 하자. 자, 이거 설명해주고 혼합할게요. 다시. 야, 그러면 분모의 분수 n분의 n일 때는 이게 n분의가 n제곱근으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했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 A의 n분의 1은 뭐야?
n제곱 a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지금 3개 새로 배운 거예요. 3개. 지수가 0일 때 1인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지수에 음수 들어가면 역수 취해준다. 맞죠? 그리고 지수에 분수 들어가면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른쪽처럼 나오면 왼쪽으로 변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 연습 그대로 해볼게. 봐봐. 야, 25분의 2분의 1제곱은, 야, 2분의 1제곱은 그냥 루트로 표현될 수 있겠죠? 봐봐. 이거 2가 분모가 2가 2루트로 표현되잖아. 근데 생략 가능하죠? 그럼 이 친구는 루트 25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루트 25 5네요. 자, 그리고 얘는 두 개가 혼합됐어. 정수랑 유리수가. 봐봐. 지수에 음수 들어갔네? 어떻게 한다고? 이 16의 4분의 3제곱이라는 숫자의 역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16의 4분의 3제곱의 역수 취해 주시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우리가 지수법칙 사용해 주시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시겠죠. 괜찮니? 지금 두 개 혼합한 건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나오면 숫자가 음수가 아니라고 역수 취해주고 지수법칙 사용해준다. 이 사이에서 얘들아 4루트 16의 세제곱이죠. 이거 그치? 이거는 생략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까지 지금 표현 방법을 확인을 했고, 유리수 그리고 또 실수도 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입이 꼬이지? 수업을 많이 했나? 자, 실수도 되는데 따로 증명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그냥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고 거듭 제곱하면 곱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 봐봐. 밑지 같죠? 밑지 같은 거듭 제곱 곱했네?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 더해주죠. 이거 5의 마이너스 1제곱. 결국 뭐분의 뭐? 5분의 1이다. 유리수가 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야, 밑이 같은데 나눴어.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지수끼리 빼주면 2분의 9에서 2분의 1 빼니까 2의 4제곱이 되시겠죠? 괜찮아? 또, 야, 봐봐. 지수에 소수 들어갔네? 당황하지 말고 뭘로 바꿔? 분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6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야, 2분의 1제곱은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루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64니까 8이 되신다. 마지막, 유리수일 때도 분배법칙이 성립을 한다. 분배법칙. 자,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러면 3분의 2제곱 유리수라고 해도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겠다. 분배해 주시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시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치? 자,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없어. 오늘 좀 많이 배웠지? 맞다. 이거 설명 안 했다. 까먹었다.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다시.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0이면 안 되겠, 당연히 안 되겠죠? 0이, 너네 0의 0제곱 정이 되니? 정이 안 돼요. 이런 숫자는 없어. 약속이야.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인 이 친구들을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처럼 이 A라는 밑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자, 내가 여기도 또 예시가 있어요. 또 중에. 자, 이거 예시로 바로 보여줄게. 아까는 비슷하게 마이너스 2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적었지?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2분의 1제곱 2의 6제곱의 2분의 1제곱. 자, 이거 두 개가 사실은 다 계산을 해볼게. 우리가 하던 대로. 자, 이 친구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미안하다. 자,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마이너스를 처리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에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이 친구를 2의 6제곱으로 보고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8이 되겠죠. 출발이 되는데 결과가 다르네. 여기서 잘못된 게 위야 아래야? 위에라고요. 이유는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거듭 제곱을 지수 법칙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수 단계에서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 밑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루트 했을 때 양수로 바꾼다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쪽에 음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냥 양수로 바꾸고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우선 안쪽에 밑을 양수로 바꿔주고 짝수면 양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해주신다. 알겠지? 야, 지금 옆반 선생님도 2시간 동안 딱 지수 확장까지 나갔다 했는데 어제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옆반 선생님도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와다닥 나갔다. 지수 확장까지 나갔다. 근데 뭐 나는 이해했는데 애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시간이면 지수의 확장까지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죠? 선생님이 오늘 지금 칠판에 써둔 연습 문제 보는 거 말고 너희들이 직접 계산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 근데 수학의 바이블이 몇몇 문제들 실력 더하기 문제는 처음에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래서 답지를 안 거뒀는데 답지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개념 복습하고 너네 목요일날 안 오잖아 그쵸? 개념 복습하고 일단은 쭉 풀어봐. 그리고 뭔가 아예 접근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 이런 것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 또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확인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쭉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